자, 오늘 베타 테스트 특집이다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종목마다 다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자, 베타 테스트 제품의 최종 출시 이전에 이루어지는 테스트를 얘기하죠. 그래서 게임 같은 경우도 게임 출시 이전에 베타 이제 게임 유저들 사용하는 유저들 상대로 해가지고 이제 게임에 뭐 버그 같은 거 이제 우리가 잘 모르는 버그 같은 거 없나 뭐 그래가지고 살펴보는 테스트 베타 테스트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베타 테스트 모집 뿌리고서 뭐 광고들 같은 데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IT 기계 같은데 이런 쪽에 베타 테스트가 있다라고 하면 주식시장에도 베타 테스트가 있습니다. 주식시장의 베타는 게임하고는 조금 틀려가지고요. 주식시장의 이 베타 계수 이걸 얘기하는 건데요. 이 베타 계수라는 거는 변동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수 대비로 종목이 얼마나 큰 이건 이제 평균 수치로 되어 있습니다. 평균 수치로. 그러니까 사실상 실제로는 저 계수만 가지고 믿으시면 안 돼요. 개수만 가지고 믿으시면 안 되고 그래서 주가 이 변동폭을 직접 체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 그러면 저기 잡테마주들 같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 잡테마주들 같은 경우 잠깐 순간적으로 번쩍하고 올라왔다가 주가가 도로 밀려 내려가잖아요. 그러니까 밀려 내려가면 이 베타 개수는 굉장히 낮은 쪽으로 내려오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이런 종목들처럼 순간적으로 이렇게 반짝하고 튀었다가 원위치로 내려와 버리잖아요. 이렇게. 이러면 1년 전체간으로 친다 그러면 베타 계수가 그렇게 높게는 안 나와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만큼 먹고 튀고 이만큼 손실을 볼고 그럴 수도 있는 종목이라는 얘기거든요. 여기 이런 쪽에 보면 이렇지 않습니까? 한 주간 88%가 주가가 올라서 근데 결국엔 도로 원위치로 내려와 버렸잖아요. 지금 뭐 평균 위치에서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생각외로 수치가 그렇게 대단히 높지를 않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근데 실질적으로는 이제 흐름이 틀리죠. 이렇게 해서 이런 흐름들이 조금 다른데요. 그래서 이걸 테스트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흐름들이 가장 많이 나오는 때가 언제냐라고 하면 특정하게 시기가 정해져 있는데요. 특정하게 시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주로 지수가 고가권에 들어가 있을 때. 지수가 고가권에 들어가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흐름으로 본다 그러면 자, 최근 흐름 이미 지난주부터 시작이 됐죠. 자, 이런 자리들이요. 여기 이런 자리들입니다. 이런 자리들에서 주로 일어나게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그와 정반대, 즉 저가권에 있을 때.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렇게 중간 위치에서 박스 흐름이 굉장히 길어졌을 때, 우리가 흔히 변곡점, 뭐 분기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제 벽을 뚫고 올라 들어가면 전고점 들어가는 거고요. 깨져 내려온다면 다시 밑으로 이렇게 박히는 거고 이러지 않습니까? 이랬을 때 지지력 그리고 저항력을 테스트를 해볼 필요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 때려서 먹을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당겨가지고 떨구고 먹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흐름들이 주로 이런 자리들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나고요. 그리고 지수 흐름과 아무 관계없이 등장하는 때가 한 번 있는데 그게 언제냐라고 하면 바로 공매도 재개 직전입니다. 공매도 재개 직전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한 번씩 아무 이유 없이 나와요. 아무 이유 없이. 이유가 나오면 그건 선명한 거니까요. 이유가 나오질 않습니다. 요런 쪽에는 말 그대로 이거 테스트라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테스트라는 거기 때문에 요것을 이제 나중에 요것을 깔아서 뭉개봤을 때 여기서 깔아 뭉개봤는데 하나오션이나 뭐 이런 종목처럼 딱 들어온다. 이렇게 딱 떨고 들어온다. 이거 아직 좀 그런데 그렇다면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시기를 조금 살펴본 다음에 이 각도가 늘어지고 그리고 이제 핑계를 뭐 하나 만들어서 이런 같은 경우는 뒤쪽에서 매도가 좀 나올 가능성이 높죠. 그러나 HLB 같이 변동성 계수가 굉장히 높은 종목들 같은 경우 여기는 또 등장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요. 똑같아요. 지금 다 똑같아요. 오늘 같은 경우에 지난주까지 그렇게 좋았던 현대제철 얘가 오늘 이렇게 내려가야 될 이유가 있나요? 지난주까지 그렇게 올라 들어가고 오늘 같은 경우 이 현대제철의 경우도 이렇게 까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8.79%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엔터주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유가 없어요. 이건 이유 찾아가지고 답이 안 나온다니까요. 없잖아요. 아무것도. 뭔 이유가 있어요. 좋은 건 오히려 있어도요. 나쁜 게 없어요. 지금 보면 걸그룹 니즈 31일 국내 컴백 21일에 핵심이죠. JYP 핵심 스트레이키즈 새 싱글 앨범 나오고 이거 주가가 올라갈 줄 아닙니까?
이거 더 올라가야 될 처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게시판 같은 데서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 그러면 지난주에 윤석열을 석방이다 가지고 그래서 그렇다 뭐 이런 소리들 하고 있어요. 그거 아니고요. 그거 아니고요. 이거 공매도 이전에 벌이는 베타 테스트 게임입니다. 이거. 그래서 이렇게 눌러봤을 때 개인들이 얼마나 강력하게 치고 반등을 하느냐, 개인들의 반발력이 저 조선주들처럼 뭐 이렇게 강력하게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공매도 쳐서 누를 때 좀 많이 들어가잖아요. 품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요것을 이제 계속해서 누르고 다시 붙이고 누르고 붙이고 하면서 이렇게 무너뜨리는 과정을 이제 포석 쌓아가는 거예요. 때리기 전에. 포석을 쌓아가는 거다. 그렇게 살펴보시면 돼요. 그래서 두 가지 형태인데 우선 개인들을 떨구고 받아가기 위한 형태가 있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이제 당겨놓은 거 기대감으로 먼저 당겨놓은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제 공매도 재개되면 공매도를 이제 붕괴시켜버리는 형태로 쓰죠. 당연히 뭉개기 위한 용도로 쓰이는 게 조금 더 많습니다. 압도적으로도 많습니다. 8대2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법칙 그대로 8대2. 그래서 이런 형태로 이어진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선생님 내려갈 이유가 없잖아요. 그냥 얘만 내려갔느냐고 그거 아니죠. 지금 다 똑같이 폈거든요. 동시에 이제 JYP가 조금 더 많이 내렸어요. SM 깨졌다가 돌아왔죠. SM 같은 경우 이렇게 돌아오는 종목 같은 경우는 좀 패기가 조금 어렵다. 지금 측정이 된 겁니다. 마이너스 8SC가 플러스까지 들어왔고요. 그다음 YG 최근에 이제 가장 강한 주가 흐름을 보였던 YG 여기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다시피 바로 돌려가지고 플러스로 돌아와 버렸어요. 그리고 하이브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이슈를 가지고 두들겨 팬 흐름이 아니니까요. 하이브 같은 경우에 이제 깊숙하게 들어와서 이거 이제 보시는 것처럼 좀 다르죠? 하이브는 7%, 2%까지 그리고 JYP 같은 경우에는 못 들어가고 눌려 있잖아요. 다 같이 움직이다 지금 이렇게 서로 지금 완전히 다른 길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베타 테스트예요. 주식시장에서 벌어지는. 그래서 어떤 건 오르고 어떤 건 내리고 조선주 같은 경우도 조선주는 밀리고 엔진주는 급등하고 그렇죠? 방산도 지금 서로 다르게 움직이고 있고요. 그래서 롱숏이 뒤섞인 상태로 전개되는 흐름이 됩니다. 첫 주간에서는 이렇게 뚝 떨어진 종목 받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구간 예를 들어 이제 노린다라고 하면 이거 다시 계속 돌려요. 뺑뺑이 롤업 하나 올리고 하나 내리고 하나 올리고 하나 내리고 롱숏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노리자라고 하면 SM이나 YG를 노리는 게 아니라 계속 밑에 있는 거예요. 위에 있는 거 패고 밑에 있는 거 당기고 이거 계속 반복을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지금 같은 흐름에서는 SM 들어가는 거 아니고 SM YG를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SMYG가 하이브나 JYP에 대해서 뭐 결정적으로 더 나오는 그런 거 없어요. 뭐 차이 나는데 SM하고 YG 같은 경우 한한령 기대로 계속 올라 들어가고 JYP와 하이지는 한한령 기대 뭐 못 받고 그렇습니까? 아니죠. SMYG 같은 경우는 뭐 아티스트들 복귀 들어오고 신인 아이돌 들어와가지고 그 기대가 있고 뭐 예를 들면 YG 같은 경우 베이비몬스터 여기는 없습니까? JYP도 있잖아요. 하이브는 그 어떤 것보다 강력한 BTS 기대라는 게 있고요. 월드투어 곧 들어가잖아요. 왜 내리냐고. 그렇죠? 게임이에요. 게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흐름관에서는 앞에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저 이제 뒤쪽에 들어가면 깨지는 종목을 받으시면 안 됩니다. 마지막 주 가면. 그러나 첫 번째 주 같은 경우는 일단 많이 깨진 거 받으시면 되고요. 많이 깨졌다가 빠르게 달아드는 거 받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까지는 상대적으로 낮은 종목 사시면 되고요. 세 번째부터는 깨지면 그냥 도망가야 되는 겁니다. 3월 마지막 주에 가면 자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되고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말 그대로 그냥 테스트일 뿐이니까 이런 흐름도 원래부터 계속 지속되던 흐름이다 얘기 드렸었죠. 쭉 수없이도 설명드렸던 거잖아요. 자, 이게 본격적으로 이제 게임 시작 구간이 들어온 거예요. 마침 해외 증시도 계속 밀리고 있고 그러면 이제 공매도 쳐서 공매도도 제기되고 해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떤 종목을 해먹을 수 있을지 측정을 해야죠. 항상 나오던 흐름입니다. 옛날부터 언제나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됐었어요. 이제 감안하셔서 아직은 걱정할 필요 없이 계속 단타로 오히려 노려라. 그러나 뒤쪽으로 가면 갈수록 이제 살살 깨지는 종목은 빠져나오는 쪽으로 이렇게 활용하시면 됩니다. 자, 구글 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에서 한글로 오르고 앱 설치하시고
간단한 무료 회원 가입한 후 얼굴에서 들어오시면 최고 전문가 24분이 평생 무료로 날마다 여러분들 배 터지게 박 터지게 계속 드린다는 얘기입니다. 전체적으로 길게 하나오션 같은 종목들 아직도 170% 수익을 기록하고 있죠. 160%, 170%예요. 하나오션 5번 추천이 나가서 그 누구도 손절 구간 하나 없이 그렇죠. 매번 저점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들어가면 안 된다. 이거 얘기 드렸지 않습니까? 하나오션 지난주에는 이제는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라고 이거 얘기 드렸잖아요. 한 군데도 내려간 데가 없어요. 다 이 저점에서 추천이 들어갔으니까요. 모든 매수자분들이 다 수익 크기만 다르지 전부 다 수익을 냈던 종목이에요. 퍼펙트한 종목입니다. 이런 거 추천을 드려요. 무료로. 하이젠 RNM, 클로버 시메스, 로봇주들 이런 거 집중 추천 들어가지고 어느 걸 사셨든 간에 다 더블은 로봇에서 더블이 7개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지막 7번째 뒤쪽에 오신 분들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벌긴 벌었을 겁니다만 앞쪽에 들어오셨던 분은 다 기본적으로 다 벌었다는 얘기죠. 하이젠 RNM 우리 메인에도 박혀 있잖아요. 이거 400%예요. 400%. 만원에 사서 5만원 매도 400% 나옵니다. 네? 이렇게 끝내주는 종목들이 나오는 거예요. 매일매일 단타 나오고요. 여러분들 좋아하는 매일 단타, 장중 단타, 점심값 벌 종목 없을까요? 치킨값, 치맥값 벌 종목 없을까요? 나갑니다. 그런 거 와가지고 언제 돈 벌겠냐? 좀 재산이 될 만한 종목 없겠습니까? 나갔죠. 네? 우리 증시에서 가장 좋은 종목들, 대표되는 종목 중에서 저희가 저가에서 추천한 종목, 추천하지 손대지 않은 종목이 있습니까? 다 저가에서. 고가가 아니라 저가에서 추천 들어갔잖아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런 종목들 따따따블이고요.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도 따따따블까지 난 종목이죠. 삼양식품 마찬가지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다 저희 저 밑에서부터 추천드린 거 아닙니까? 코스피의 삼바, 알테오젠, 그렇죠. 최근에 좀 눌려 있다고 하더라도 알테오젠 다시 돌아 들어왔고요. 알테오젠은 최근 같은 경우에도 이거 추천 나갔지 않습니까? 최근에도 알테오젠. 기다려라. 이거 기다려라 건 다음에 끄트머리 들어갔을 때 다중삼각 역전형 매수. 얼마나 멋있습니까? 알테오젠 작년 상반기 같은 경우도 제가 집중 추천해가지고 연속으로 계속 돈 버는 종목이죠. 이거 여러분의 성향이 어떻건 관계없이 오르고에 들어오시면 다 받으실 수 있어요. 정보, 추천. 그렇죠? 파생 상품도 있고 코인방도 2개가 있습니다. 모든 게 다 있는 곳 오르고입니다. 자, 오르고 들어오셔서 정보 받으시고 그리고 제대로 된 종목 받으시고 되지도 않는 종목에 물려가지고 계시지 마시고요. 좋은 종목 받으시고 제대로 된 수익 내시기 바랍니다.